안녕하세요. 저는 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의 정경아 주임입니다. 2025년 소소한 호강 사업설명회를 통해 올해 확대 개편된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소소한 호강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챕터별로 타임라인을 댓글에 남겨둘 예정이니 필요하신 부분을 선택해 시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길 권장드리며 설명회와 함께 공고문과 신청서를 꼭 함께 확인해 주세요. 소소한 호강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소한 호강은 나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내 공간에 국악을 살짝 더해 우리 동네를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인 내가 운영하는 영업장이 될 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 중인 공적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나 슬리퍼를 신고도 편하게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소한 호강은 시민이 슬리퍼만 신고도 갈 수 있는 생활권 내에 있는 영업장, 공적 공간 등에서 일상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충주형 문화향유 지원 사업입니다. 충주문화도시센터에서는 지난 1년간 약 300여 개 공간을 발굴하고 운영하며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여왔고 참여 수요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차가 되는 소소한 호강에 관한 전년도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캘리그라피 작가님께서 운영하는 작업실에서 국악 배경음악을 들으며 프라모델 만드는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공간의 본업과 무관한 공간 주인장의 취향을 공유하는 소모임을 운영합니다. 국악을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공간에서 우리 음악을 감상하는 살롱 콘서트를 운영했었습니다. 2025년의 소소한 호강은 전년도보다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24년도에는 시내권과 시외권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요. 25년에는 이 구조를 통합하고 보다 다양한 공간과 주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총 4가지 유형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공간에서는 살짝 국악을 더한 취향 소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살짝 국악 취향 모임과 콘서트나 전시를 진행하는 소소한 살롱이 가능하고요. 공적 공간에는 공적 건물을 위탁 운영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살짝 국악 학교가 시내권과 시외권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동네 축제에 국악 콘텐츠를 더할 수 있는 동네 잔치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분야는 성격과 사업 시기에 맞추어 시즌별로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년도 2024년 소소한 호강은 소상공인 취향 소모임의 지원의 형태였던 시내권 사업과 공간주인장과 예술단체가 매칭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시외권 사업이 서로 다른 진행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70개 공간과 단체가 사업을 운영하여 주셨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업 구분이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둘째, 정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용역계약 형태에서 민간사업지원금 교부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제는 교부금의 형태로 운영 주체인 참여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셋째, 24년 소소한 호강으로 참여한 공간은 올해 취향 모임으로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후 공고될 소소한 살롱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넷째, 소소한 호강은 문화도시 사업 기간 중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올해 참여하시면 내년에 같은 사업에 중복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악이 뭐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센터는 국악을 전통 국악기에 한정된 음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전통음악, 무용, 연희를 포함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일상 속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정년회를 보고 함께 리뷰하는 취향 모임, 트로트곡을 국악폭으로 연주하는 교육 프로그램, 혹은 고스톱 대회에서 장단을 더하는 동네 잔치 등도 모두 충주국악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악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해석과 활용은 기획자의 상상력과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 소소한 호강은 총 4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영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이 자신의 취향의 국악을 살짝 얹어 모임을 여는 살짝 국악 취향 모임. 두 번째는 공공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단체가
유휴공간을 활용해 국악 기반의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는 살짝국악학교. 세 번째는 소상공인의 공간에서 콘서트나 전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소소한 살롱. 그리고 네 번째는 동네 축제나 행사에 국악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는 동네 잔치입니다. 이 중 취향 모임은 작년에도 진행된 바 있고 나머지 세 가지는 올해 처음 되는 신설 사업입니다. 현재 모집 중인 1차 공고는 살짝국악 취향 모임 시내권 시외권, 살짝국악학교 시내권, 그리고 동네 잔치입니다. 소소한 살롱과 살짝국악학교 시외권은 2차 및 3차 공고에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1차 접수는 5월 27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마감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은 충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의 모집 개소수 및 주요 내용을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살짝국악 취향 모임은 시내권, 시외권 각각 20개소씩 총 40개소를 모집하며 소상공인의 공간에서 주인장 취향에 맞는 충주국악을 살짝 더해 운영하는 소모임을 지원합니다. 살짝국악학교는 충주시 공공건물을 위탁 운영 중인 단체를 대상으로 유휴공간에서 진행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과 2회 이상의 행사를 지원합니다. 동네 잔치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충주 관내 비영리단체가 진행하는 주민대상 잔치를 지원합니다. 기획된 행사에 국악 프로그램을 덧붙여 잔치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차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의 살짝국악 취향 모임입니다. 소상공인의 공간에서 주인장이 자신의 취향의 국악을 살짝 더한 최소 5번 이상의 소모임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누적 참여자는 50명 이상이어야 하고 공간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명씩 10회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이며 민간사업지원금 방식으로 교부됩니다. 즉 예산 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교부 후 그 계획에 맞게 지출하는 구조입니다. 주인장의 취향에 국악을 살짝 얹지만 그것이 꼭 음악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통차에 국악과 어울리는 차를 고르거나 국악풍의 요소를 사용하여 취향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역가위를 들고 장단을 표현하는 모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국악을 재해석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살짝국악학교입니다. 충주시 소유 건물을 위탁 운영 중인 단체 대상으로 공실이 있는 건물에서 6개월간 24회 이상의 국악 교육과 2회 이상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천만 원이며 취향 모임과 다르게 교육의 성격으로 주강사와 보조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민간사업 지원금을 교부받으며 예산계획에 맞는 지출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공적 공간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아닌 단순 임대한 단체거나 위탁 운영 또는 공간을 운영하는 증빙서류가 없는 단체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살짝국악학교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악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첫 걸음인 장구와 북 수업에서 더 나아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빨래방망이를 활용해 타악기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참여자와 함께 교육 중간에는 간이 공연을 진행해 보기도 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성과 발표 공연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24번의 교육과 2회 행사 운영이 같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4번 이상의 교육을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주제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을 진행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예와 서각, 서로 다른 성격의 주제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 주제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동네 잔치입니다. 단체가 있는 주소지 제한 없이 충주 관내 비영리단체가 기획한 동네 잔치를 지원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축제, 잔치 등 국악 콘텐츠를 추가하는 사업으로 기획된 기존 행사에 국악 프로그램을 덧붙여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타 기관과의 지원 사업의 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항목의 중복 지출은 불가하며 정상과 행정 절차를 통해 이를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매년 지역 축제나 노래자랑을 진행하는 단체라면 올해는 국악 공연을 함께 구성해서 기존 잔치나 행사에서 새로운 국악 프로그램을 살짝 더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온전한 하나의 행사로 국악 기반의 영화를 공동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모 신청 이후의 절차를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5월 27일 오후 5시 접수가 마감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30일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 후 예산계획서 중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조율한 후에 실제 운영에 맞춰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교부가 완료되면 사업비가 통장으로 지급되며 그때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됩니다. 사업이 끝난 후에는 2주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미사용 예산 또는 은행이자가 있다면 재단에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비를 집행하실 때에는 먼저 전용 통장을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부 신청 시 제출한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지출하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정산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 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출 방식은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항목별로 다르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선정 후 별도 교육과 자료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강사나 기획자의 인건비는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대표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결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내 가게인 카페에서 모임을 진행할 때 판매하는 물품인 커피, 음료를 지원금으로 결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빙하는 방식도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지출은 투명하고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을 소개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우상단 해당되는 사업이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24년 소소한 호강 공간 주인장입니다. 취향 모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나요? 우선 24년 소소한 호강 취향 모임 운영자들은 올해 같은 분야에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1차 공고 이후에 진행될 2차 공고 사업에는 지원이 가능하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지원금이 뭔가요?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간사업지원금이란 재단 이화회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재정상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자금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민간사업지원금의 형태로 사업비가 지급되는데요. 이건 재단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시민이나 단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급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정산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공모 선정 후 사업 전용 통장에 입금되면 그때부터 지출이 가능하고 신청 당시 제출한 계획서에 맞춰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 담당자와 협의해 수정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증빙 서류는 사업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선정 후 진행되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별도 자료로도 배포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금으로 이러한 것들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지원금으로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고 싶을 때 모든 물품 구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실 경우 10만 원 이상이거나 자산취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은 구입이 불가합니다. 텔레비전, 책상, 전자기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고 심지어 작은 금액이어도 USB나 책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사례를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계획서 단계에서 예산 지출 위배 항목이 있다면 지급 전 계획서 수정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10만 원 이상의 물품이나 불확실한 항목은 반드시 사전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네이버 쇼핑, 이마트에서 구매해도 되나요?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원금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인터넷 구매의 경우 구매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쇼핑은 포인트 취득의 이유로 구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맹점으로 대금이 먼저 지급되는 형태라 지출 증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11번가나 옥션 등 사업자로 가입하여 구입 결제하는 형태가 일부 가능할 수 있으나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구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구매는 추천하지 않고 있으며 관내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지출을 추천드립니다. 수양 모임 50명, 국악학교 360명 등 참여자 수 목표가 있는데 참여자는 꼭 바뀌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각 회차마다의 참여자는 같은 참여자여도 괜찮으며 그때마다 인원이 카운팅됩니다. 동일한 참여자 5명이 10회차에 모두 참여하면 총 누적 참여자는 50명이 되는 경우입니다. 고고장구나 퓨전 국악도 국악인가요? 국악기만 쓰는 전통 음악이 아니라 우리 교유 문화를 창의적으로 해석한 행위 전반을 포함하니 해당 내용이 있다면 신청서에 잘 풀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교육에 강사를 활용할 수 있나요? 국악학교나 동네 잔치에서는 주강사 및 보조강사 인건비도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침 자료에 있는 예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적절히 계획해 주세요. 동네 잔치의 경우 750명 참여자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동네 잔치 기준 인원인 750명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축제에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꼭 한 번에 750명을 모아야 하는 건 아니며 1회 이상의 행사로 분산 운영하셔도 되고 기존 축제에 프로그램을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동일 항목으로 다른 기관과 중복 지출은 불가하며 행정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참여자 기준을 다 채우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정해진 참여자 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회차를 운영해 목표 인원을 맞추셔야 합니다. 추가 회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예산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계획을 탄탄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제출하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출을 하셨더라도 증빙 서류가 없으면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원금 환수 또는 자부담 처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전체 사업이 취소되거나 향후 재단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소소한 호강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